응, 알았다니까. 응, 응, 그래, 그러자. 아, 이걸 진짜 어떡하냐. 매번 이래야 하나? 아, 정말 또 시작이야? 아, 정말 오늘만 벌써 몇 번째야 돌아버리겠네,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동안 내 하루는 없어졌다.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하루가 왜 이렇게 버거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받지 않는 전화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또 시작이야?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리면 받았고 못 받으면 나중에 걸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똑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아이들 키우던 시절도 겹쳤고 서로 집안 사정도 대충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전화는 받는 쪽이 자연스러웠죠. 하루 중에 전화가 오는 시간대도 대충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은 아니었고 밤도 아니었죠.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집안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였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게 됐고 벨소리가 울리면 바로 손이 갔습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통화를 시작하면 처음 몇 분은 늘 비슷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병원은 다녀왔는지 묻는 말들이 오갔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진 별다른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짧게 끝나는 날이 없어졌고 30분은 기본이 됐죠. 처음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른다는 걸 굳이 의식하지 않았죠. 그런데 밥을 하다 말고 통화를 이어가게 되는 날이 늘어나면서 통화 시간이 자연스럽게 몸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전화가 울리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받았습니다. 처음엔 다시 먹으면 되지 싶었죠.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면 밥이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데우자니 귀찮아졌고 그러다 보니 몇 숟갈 뜨다가 그만두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릇을 그대로 두고 물만 마신 날도 있었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예전 같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밥을 먹다가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다가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죠. 이상하다고 바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달라진다 했으니까요. 통화 내용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 집안 이야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 어제 들은 말이 오늘도 나왔고 오늘 들은 말이 며칠 뒤에 다시 나왔죠.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날 것 같다가도 바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끼어드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답만 하게 됐고 반응만 남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러게, 그런 말들로 충분해 보였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소파로 옮겨갔고 그대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야 부엌으로 가는 날이 많아졌죠.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바로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 전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전화는 반가웠고 오래 보지 못한 사람 연락에도 웃음이 나왔죠. 통화를 끊고 나서도 바로 다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화만은 달랐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면 꼭 잠깐 멈추게 됐죠. 그 무렵부터 휴대폰을 두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식탁 옆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실 쪽으로 옮겨두게 됐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는 게 편해졌을 뿐입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화면이 바로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조금 덜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벨이 울리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화면이 켜지는 걸 보지 않아도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손이 휴대폰 쪽으로 갔다가 멈추는 일이 생겼죠. 그럴 때마다 다시 손을 뻗어받았습니다. 받지 않는 선택은 아직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통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죠. 집안이 답답하다고 느껴져서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통화를 끝내면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부터 하루의 리듬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통화가 있으면 그 이후 일정은 자연스럽게 밀렸습니다. 외출을 하려다 말기도 했고 약속을 다음으로 미룬 날도 있었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통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언제 전화가 왔는지, 얼마나 길었는지, 그 이후에 뭘 못했는지가 남았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대에 전화가 없던 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차이를 굳이 비교하진 않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문제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서로 의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받는 내가 조금 불편한 날이 있어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넘기는 게 어른답다고 믿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그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부였고 그 다음은 늘 비슷한 이야기였죠. 병원에서 들은 말, 집안에서 있었던 일, 주변 사람들 이야기. 어제 들었던 말이 오늘 다시 나왔고 오늘 나온 말이 며칠 뒤에도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이 흐려졌죠.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내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중간에 질문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꺼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끼어들지 않게 됐습니다. 말을 이어가도 다시 같은 흐름으로 돌아갈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만 늘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자세가 바뀌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파로 옮겨갔죠. 허리를 펴고 앉아 있다가 어느새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빠지는 날도 있었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받치게 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리모컨을 몇 번이나 눌렀다 놨다 했죠. 볼륨을 올렸다가 다시 줄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꺼내고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 모금 마셨죠. 컵을 바로 씻지 않고 싱크대에 올려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야 부엌으로 들어가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전화는 왔습니다. 시간대도 비슷했고 시작하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날은 일부러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통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을 꺼내보려고 했습니다. 짧게라도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굳이 말을 이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듣는 쪽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상한 건 통화 중에는 크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상황이 달라졌죠. 몸이 먼저 멈췄고 다음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외출을 하려다가 미루는 날도 생겼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통화가 시작되면 그대로 앉아 있게 됐죠. 통화를 끝내고 나면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가자고 생각했다가 그냥 집에 머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만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약속을 잡고 마주 앉으면 말의 흐름은 통화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됐고 상대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게 됐죠.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시계를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비슷한 생각이 남았습니다. 다음엔 조금 짧게 만나야겠다는 생각, 다음엔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들은 항상 만남이 끝난 뒤에만 나왔습니다. 다음번이 되면 또 같은 흐름이 이어졌죠. 그 즈음부터 휴대폰을 무음으로 두는 날이 늘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는 게 편해졌을 뿐이죠. 그래도 화면을 보면 누가 걸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예전엔 침대 옆에 두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실 쪽으로 옮겨두게 됐죠. 자다가 벨소리에 놀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두고 나면 잠이 조금 더 빨리 들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전화, 통화, 잠깐의 정적, 피로, 며칠 괜찮다가 다시 같은 흐름.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뀌어도 이 순서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바깥 풍경은 달라졌는데 하루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이상 신호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다만 통화가 끝난 뒤 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전화를 기다리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들른 날이었죠. 오래 다니던 곳이라 접수부터 대기까지 익숙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 놓인 안내판을 한번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죠. 특별히 긴장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기 전부터 알 수 있었죠. 같은 병원, 같은 시간대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사를 건넸고 잠깐 마주치고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대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서 하는 이야기였고 주변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원 이야기부터 시작됐고 집안 이야기로 이어졌죠.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번호표를 내려다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말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내 번호가 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도 말은 이어졌죠. 금방이야?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진료실 문 앞까지 따라왔고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았지만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또렷하지 않았죠. 처방에 대한 안내를 듣고 나왔을 때도 방금 전 상황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나오니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국으로 이동했고 약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죠. 봉지를 떨어뜨릴 뻔해서 다시 잡았습니다. 약사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기엔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사이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다가 유리에 비친 얼굴을 잠깐 봤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굳이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다시 바깥을 봤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도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고 약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고 다시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만 한 번 더 마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는데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화면을 켰다 껐다 했고 기록이 없는 걸 확인하고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대기실이 떠올랐고 서서 이어지던 말이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바로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그날 밤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통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렇다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울릴 때의 반응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벨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죠. 소리가 커진 것도 아니었고 횟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벨이 울리기 전부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휴대폰이 가만히 있어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가 멈췄죠.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죠. 그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잠깐 지나가겠지 싶었습니다. 벨이 멈추고 부재중 표시가 남았는데 바로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하루가 잘 흘러가지 않았죠. 세탁기를 돌려놓고 끝나는 소리를 놓쳤고 한참 지나서야 생각이 나서 다시 보러 갔습니다. 빨래를 꺼내다 말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오는 일이 반복됐죠. 뭘 하려고 했는지 금세 잊히는 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잘 고프지 않았습니다. 밥을 조금 덜어서 상에 올렸죠.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결국 밥그릇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릇은 나중에 치우자고 생각했죠. 오후가 되자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야 하나 싶다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한 컵 마셨고 컵을 싱크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 안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죠.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걸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엔 외출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다시 정리하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죠. 벨이 울리지 않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도 화면을 자주 켰습니다. 충전기에 꽂아두었는데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었죠. 벨소리가 울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울리지 않는데도 몸은 계속 긴장해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렸다가 내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는 게 평소보다 버거웠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죠. 그냥 몸이 무거웠습니다. 알람을 끄고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는 걸 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더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만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이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였고 괜히 피곤해질까 봐서였죠.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말랐고 커피를 마셔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자주 굳어 있었고 이유 없이 두통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려고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는데도 바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하루를 조금씩 돌아보게 됐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앉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텔레비전을 켜두고 앉아 있다가 문득 그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언제부터 하루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말입니다. 전화가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들어줘야 할지 미리 정리하고 있었죠. 통화가 길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마시고 앉을 자리를 정하고 다른 일을 미뤄두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 전화 앞에서는 하지 않던 준비였죠. 통화가 시작되면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질문도 했고 내 이야기도 조금씩 섞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만 남기게 됐죠.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맞장구를 치고 다시 듣는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화가 더 길어졌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면 바로 다음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보이기 시작했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지 않게 된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만큼 몸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통화 기록을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반복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 사이에 내가 먼저 건 전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새롭지는 않았지만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늘 내가 맞추고 있었다는 점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잠깐 얼굴을 본 정도였죠. 긴 이야기도 아니었고 특별한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은 집에 와서 바로 밥을 차렸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끝나고 나서도 하루를 잡아두었고 어떤 만남은 돌아오면 바로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상대의 사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느냐라는 것도 드러났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었겠죠. 다만 그 관계 안에서는 늘 내가 들어주는 쪽이었고 조율하는 쪽이었고 끝을 생각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는 날이 생겼죠. 일부러 시간을 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약속을 먼저 잡지 않게 됐고 가능한 날짜를 바로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해도 관계가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고 밥을 먹는 속도가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아도 됐고 벨소리가 울려도 어깨가 먼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따라왔죠. 그럴 때마다 다른 질문이 함께 붙었습니다.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역할을 놓지 못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이미 한번 멈춰봤고 멈춰도 하루는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의 선택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고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그릇을 남기지 않았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 두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그 시간대가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한번 보게 됐죠.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무음도 아니었고 일부러 멀리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숨을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름이 떴죠. 그동안 여러 번 보던 표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손이 갔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벨이 멈췄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남았죠. 그걸 보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컵 더 마셨고 창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그 상태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붙이지도 않았고 설명할 말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안에 불을 켰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문득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화를 참고 받았는지 그 시간이 쌓여서 하루의 리듬을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은 건 아니었죠. 상황에 따라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벨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날이 생겼고 미루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이상한 변화는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가벼워졌고 밥을 먹는 속도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미루지 않게 됐고 휴대폰을 뒤집어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벨소리가 울려도 먼저 몸이 굳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를 깎아먹던 하루는 멈췄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지금의 나에겐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화를 참고 받고 있나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정말 상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일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끊어내는 이야기라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정이라는 말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고 넘겨왔는지 오늘은 한 번쯤 돌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설명하느라 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